그리고 수도권에서 떠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710 대책입니다. 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부토피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눈 깜짝할 새 지나버린 2020년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 새해도 희망차게 시작했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던 1월 2019년 12.16 대책이라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19년 12.16 대책의 영향으로 1월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9억 초과 부분 LTV 20% 적용 등의 영향으로 9억 이하 주택이 많은 중저가 지역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떠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입니다. 분당 수지의 상승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저평가 상황에 신분당선 광교 후매실 구간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호재가 더해지며 매수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때 매수세가 집중된 수원, 용인, 성남을 통틀어 수용성이라는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송도와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추가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220 대책을 통해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수원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9억 이하부는 50%, 9억 초과부는 30%로 LTV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와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수원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투자 심리로 군포, 안산 등 비규제 지역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3월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1400대까지 폭락하기도 했죠. 이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무려 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미국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모습을 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시장에 더 큰 유동성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부터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주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죠.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코로나로 인한 심리 위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남, 마포 등 지역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에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비규제 지역인 부천, 안산, 남양주 등의 일부 지역들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심리를 누르고자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는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6월로 한정되었던 양도세 일시적 완화 매물이 소화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 분위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발생한 엄청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저가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그리고 지방까지 이들 지역이 무차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청주는 방사관 가속기 유치 호재가 발표되며 폭등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0.5%가 되자 투자자들의 활동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유명한 6.17 대책입니다.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4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매입하자는 움직임으로 오히려 단기간에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의 전입 요건과 1주택자의 처분 및 전입 요건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2년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아 법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법인의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보유와 양도 단계의 세금을 모두 크게 강화해 법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워낙 강력한 대책이 나오니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 모임 등에서 항의 집회를 강하게 열기도 했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청주에서는 해제해달라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크지 않자 재빠르게 새로운 대책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7.10 대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12.16 대책의 세율 인상안을 폐기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6%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더 강력한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 7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도 법인과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인과 3주택 이상 개인은 12%라는 무거운 취득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인은 12%의 취득세와 6%의 보유세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가 움츠러든 지방과 달리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를 보입니다. 게다가 세종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언급으로 폭등세가 지속되어 불과 넉 달 만에 22.09%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지나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집주인들이 전세 놓는 것을 꺼리면서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이사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경제수장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마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유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전세 난민이 될 뻔했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8.4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누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적인 공급의 감소,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 가을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합니다.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 점차 매수 심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수도권 전체가 강세를 보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 김포는 가격이 크게 오르며 금포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9월이 되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자 빌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도 많아지면서 빌라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 오르자 전국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지방에서는 광역시로 집중되었고 투자자들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은 1억 이하 아파트와 빌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11월 19일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발표합니다. 김포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와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심리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정 대상 지역 확대는 다시 풍선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일산, 의정부, 양주, 파주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곳들이 상승하고 울산, 창원 등 비규제 지역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부가 또 한번 칼을 빼듭니다. 12월 17일 주요 광역시뿐 아니라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무려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개가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들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었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 다시 저렴해 보인다는 심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을 통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설명절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10년 부동산 시장이었네요. 많은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집값을 언급했던 많은 정치인들의 어록을 가지고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각종 대비로 인해 분주했고 실수요자들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올라서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이상 루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